이것도 그냥 카더라인데요. 임원 면접에서 떨어지면 삼성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실무적으로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만? 그렇죠. 이 사람은 네네. 어떻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 치명적이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테고, 사람이 이렇게 뭐 1,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지, 임원 면접에서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안 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임원 면접하면 2005년부터 임원이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면접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들 있어요. 임원들은 사람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들어오면 3초 내로 많은 분이 결정된다. 3초 내에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다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는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뭐 쭈삣쭈삣한다든지 네네. 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문을 안 닫고 들어온다든지 뭐 네.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뭐 당락을 결정한다든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3초 만에 알 수 있다면 30분씩 면접을 할 이유가 없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임원분들은 이제 내공이 많이 쌓이셨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의 진실성, 진정성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건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오. 얘기를 해보면 진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약간 거짓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글쎄. 네. 본인이 일단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숨기기가 어렵잖아요. 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좀 자유분방하겠구나. 네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약간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 파이팅이 딱 있어요. 신입사원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 근데 논리적이 좀 더. 한 명은 조금 차분한데 신입사원의 파이팅은 없어요. 하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조금 노련해 보여요. 그럼 어떤 친구를 좀 택하신 편이었습니까? 저 같으면 후자일 것 같은데. 후자. 전자는 말로만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건 제 기준이니까 네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거예요. 물론 너무 그늘지거나 침울하거나 네. 이렇다면 그건 좀 별개이겠지만 그 정도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뭐 더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뭐 그런 사람을 저 같은 경우는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삼성의 특징인가요? 아니면은 대표님이 선호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되게 신기하게 제가 삼성분들 만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맨날 논리예요. 제 생각에는 누구든 들어와서 일정한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빠져도 빠진 구멍이 표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삼성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또 이제 선택이에요. 빠르게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게 침착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생각해 뭐 5대5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직무마다 다 다르다. 네.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이거는. 두 가지 다 원하는 인재상이니까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삼성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따지면 진짜 딱 하나를 뽑으면 뭐예요? 계속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말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사람. 삼성에 있는 임원들한테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가장 선호할 것 같아요. 상반기가 좀 많이 이제 침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남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노력을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2시간 정도만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 기준이 생길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을 찾게 되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게 되고.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을 찾는 거를 이제 하라고 하면은 문제가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의 가장 정답이 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랑 약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보셨듯이 나를 자꾸 거기 껴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강점이 없는데 그거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본인 그게 안 맞으면 다른 길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꼰대 같은 얘기 아까 했으니까 좀 더 하면 예, 좋아요. 예. 인생은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네네.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내가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도 없고 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국은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가치관이 명확하다면 그 흘러가는 정처 없이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네. 방향성을 갖고 뭐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취준생분들 어떻게 보면 사실 자녀거든요. 그렇죠. 우리 딸이 지금 취준생이니까. 그 친구들에게 취업에 대한 이야기 말고 해주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진짜 꼰대 인증하는 건가요? 그런 거에 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한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해요. 특히 퇴직한 이후엔 더더욱. 아무리 위대한 꿈도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위대한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좌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더 뭐를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도전해서 부딪혀서 뭔가를 뭐 이겨내는 그 경험 또는 뭐 지는 경험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힘들겠지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취업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제가 모시는 게스트분들은 마지막은 항상 just do it.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표님도 임원까지 이제 전문까지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창업을 하시고 또 다른 도전을 또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